안녕하세요. 만화 웹툰 작가 겸 교육자 박연주입니다. 지난 1화에서 웹툰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 구조와 그에 맞는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화가 AI 기술을 활용한 웹툰의 큰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다면 2화에서는 텍스트 입력을 통해서 인물의 화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인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오브젝트 파일의 생성,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니어 스툰에서 컷 배열, 어떻게 컷을 만들 것인가 부터 해서 전반적인 컷 제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0컷짜리 만들어 놓은 컷에 대한 배열을 텍스트로 써놨는데요. 먼저 1컷은 오징어 게임의 영희 모습을 클로즈업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컷에서는 첫 번째 컷의 클로즈업 된 상태를 뒤로 쭉 뽑아서 줌 아웃 하면서 남녀 캐릭터가 나오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지훈과 유진 캐릭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컷이 변경하면서 교수님이 칠판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지훈이 질문을 하고요. 그럼 교수님이 그걸 듣고 이제 무궁화 그림이 보여지는 클로즈업 된 무궁화 그림을 하나 생성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생성형이 잘 안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그림을 넣고 다시 이거를 스케치 형태로 바꿔보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5컷에 가면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 그런 회상 장면 한번 넣고, 이것도 AI 생성기를 통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몰래 무궁화 심는 독립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어린아이들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여기에 나레이션 형태로 한번 넣던지 아니면 교수님의 이야기로 넣던지 해보도록 하고, 8컷에 가면은 그 내용을 이제 인지하는 모습, 9컷에 가면은 영희 뒤에 철수가 보이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철수가 얼음 하면서 외치는 걸로 좀 재미 요소를 넣어서 끝내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10컷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컷부터 10번째 컷까지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컷을 배열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주니어 스툰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징어 게임의 영희 모습을 클로즈업 한다 그랬죠. 클로즈업 했을 때는 사실 배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희의 모습을 넣어야 되는데, 왼쪽 메뉴에 보면은 업로드라고 있고요. 업로드를 누르시면 드래그 앤 드롭 또는 클릭 여기를 누르고, 여기에 보면 제가 그 다운로드 받은 게 압축을 풀면은 폴더채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죠. 두 번째 거를 받아볼까요? 이거를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바로 됐죠? 이거를 클릭하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크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섬뜩하죠? 이렇게 넣어본 다음에, 자, 말풍선으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걸 한번 텍스트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말풍선 준비하시고, 자, 말풍선을 넣고 여기다가 좀 강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이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넣어서 눈을 좀 잘 보이게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입력. 자, 이런 식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잡고 조금 진하게 하고 싶네요. 얘를 좀 진하게 블러를 하면 좀 진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한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저장해야겠죠. SNS 1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자, 근데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TV 화면으로 보여주는 화면이었죠. 그럼 TV가 있어야 되는데요. TV가 여기에 아마 프랍에 가서 볼게요. TV가 있는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TV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TV를 배경에 넣어야 되니까 TV 화면을 우리가 생성형 AI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잠깐 텍스트로 써놓겠습니다. 나중에 붙일 거니까. 자, TV 화면을 바라보는 남녀 캐릭터들 2명 넣어야겠죠? 캐릭터를 이동해서 TV를 보면서 궁금해하는 느낌, 자, 놀라는 느낌을 딱 하나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넣고요. TV 화면이 뒤 화면이 보이기보다는 이게 앞이 보여야 되는데, 잠깐 이렇게 해서 양분할해서 한번 하던지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밑에 남자 캐릭터가 있어야겠죠. 핸드폰으로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요 TV 화면을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핸드폰에다가 표시해서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배경으로 가서 교실로 가야겠죠. 교실로 들어가서 아까 교실도 사실 업로드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 요 교실 있죠. 요 교실을 클릭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넣었죠. 예, 얘를 오른쪽 버튼 뒤로 완전 뒤로 맨 뒤로 하면은 이렇게 뒤로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흐림을 약간 더 넓혀서 좀 흐리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컷을 배열했습니다. 자, 두 번째 컷을 했습니다. 그러면 SNS 2라고 치고 저장. 자, 나머지 요소들은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좀 더 넣거나 할 거니까요. 컷 배열부터 먼저 쭉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교수님이 등장해야겠네요. 그쵸? 교수님 등장, 선생님을 한번 찾아볼게요. 캐릭터 뒤로 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있네요. 선생님을 등장시키겠습니다. 선생님이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붙여줬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약간 좀 놀라는 느낌이 들으면 좋겠는데,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난 잘 몰라 라고 약간 표현하는 방식. 교수님을 넣고요. 그러면 여기 캐릭터 2명을 넣어야겠죠. 자, 뒤로 가기 한 다음에 성인으로 가서 이제 남자 캐릭터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니까 질문의 사항을 찾아서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캐릭터도 그냥 넣어줄까요? 예, 뒤에 여자 캐릭터도 뒤에 있는 걸로 그냥 궁금해하는 느낌으로 하나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좀 뒤로 빼고 있습니다. 뒤로 빼고 남자 캐릭터는 앞으로 빼고, 자,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실을 넣어야겠죠. 교실도 지금 배경에는 요 정도 교실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교실을 중요한 거 아니면은 살짝 넣어도 되니까 지금 살짝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로 해볼게요. 공공장소가 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교실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 그림을 넣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예 바깥이 보이는, 이렇게 해서 맨 뒤로 뽑아주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배치를 이렇게, 너무 크네요. 예, 화면을 좀 줄여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바꿔도 되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는 걸로 하고, 여기 이제 말풍선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질문을 하겠죠. 세 번째 컷까지 지금 만들었습니다. 저장하고 페이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은 다시 추가할 거니까 그때 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컷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컷은 칠판에 그려진 무궁화 그림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 무궁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무궁화라고 치고 이제 여기다가 무궁화를 넣어야겠죠. 무궁화. 이것도 생성형 AI를 가져와서 넣거나 아니면은 스케치 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이동, 저장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 페이지로 이동. 자, 독립운동가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독립운동가도 없으니까 이것도 생성형으로 만들어야겠죠. 텍스트 추가 한 다음에 저장, 그 다음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린아이들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형태로 할 거니까 교수님 캐릭터를 뽑겠습니다. 교수님 캐릭터를 뽑은 다음에 교수님이 좀 큰 얼굴로 나와서 설명하는 모습으로, 아까는 좀 당황했지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다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자신 있는 모습, 그리고 조금 자신 있지만 좀 생각을 많이 하는 모습으로, 이건 좀 자신이 없어 보이네. 자신 있는 모습, 예, 여기 있네. 이걸로 자, 이렇게 뭔가 결의에 찬 느낌이 드나요? 예.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한가요? 어린이들이 필요하죠. 어린이. 일제 강점기에 있던 어린이들의 모습이어야 되니까 지금 있는 어린이들은 안 됩니다. 요걸 이제 다운로드 받거나 해서 스케치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5번으로 저장하고요. 또 페이지를 추가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두 명의 캐릭터가 감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가서 아, 그렇구나 라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슬퍼하는 모습을 넣어볼게요. 예, 이 이야기를 듣고 얘는 슬퍼하는 모습. 그 다음에 여자 캐릭터도 그렇게 즐거운 모습은 아니겠죠. 예, 이런 내용을 알았으니까 놀라는 모습, 약간 이런 느낌.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페이지를 페이지를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교수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결의에 찬 또다시 그런 느낌이 나오면 좋겠죠? 이런 느낌으로 제가 넣었고요.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말 여기까지 잘 되어 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주니어 스툰에 이동해서 다시 내 작업물을 가서 보면요. 자, 지금 요 작업물에 가면 쭉 보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무궁화만 지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보이면 지금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예, 페이지를 계속 추가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지금 7번째 컷까지 추가했는데요. 이 10번째 컷까지 제가 추가를 쭉 해놓으면 이제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 작품에 적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웹툰 제작 사용 설명서 2화까지 잘 마쳤습니다. 생성형 AI 저작 도구를 활용한 설명에 이어서 3화에서는 사진을 활용한 웹툰의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3D 배경 툴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